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왜 요즘 ADHD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아마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신 분도 그 중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느끼시는 점이 병원마다 뭐 어떤 데는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 진단 체계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 병을 어느 다른 과도 증상으로 병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어떤 병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 증상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 아픈 병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배 아픈 병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 뇌라는 게 마지막 남은 블랙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뇌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동안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것저것 아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옛날에 진단체계를 만들 때 뇌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알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상으로 진단체계를 만든 거예요. 증상으로.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ADHD, 우울하면 우울증, 불안하면 불안증.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단이라는 게 약간 좀 지금 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약간은 구시대적인 어떤 진단 체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요.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지금은 가서 테이블에 딱 이제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은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래는 정신과 가면은 이것저것 검사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떤 병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과에 가서 여러 가지 피검사나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어떤 병을 진단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런 혼란은 많이 줄어들이라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병이 진단이 된다는 거는 이게 그냥 이 병이 있구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의학이라는 게 이게 경험주의적인 어떤 병이 있으면요. 그 병에 대한 치료와 예후와 원인과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왜 이렇게 목걸이에 구슬을 꿰듯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DHD라고 진단이 내려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법, 예후까지 몽땅 다 쭉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단으로 내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실제로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서 ADHD 증상이 생긴 경우와 내가 약간 자폐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서 생긴 ADHD 증상,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증상이 똑같으니까 다 ADHD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은 ADHD 치료제가 효과가 좋겠지만 만약에 자폐 성향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약해진 거라고 하면 오히려 ADHD 치료제가 더 불안을 크게 만들고 더 나한테 불편감을 주는, 치료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많은 이런 치료받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혼란스럽게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정말 아주 클래시컬한 개념의 ADHD라고 이제 한다면은 어릴 때부터 이 발달 과정 중에 전두엽이 조금 늦게 발달이 되는 이런 유전적인 성향 또는 이런 발달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이 전두엽 기능이 약간 약해져 있어서 그게 습관이 돼서 좀 산만하고 이런 게 남아서 성인기까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ADHD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환자분은 모두 다 그런 내용에 부합이 되는 경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떤 전두엽 기능에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습관화되고 남아서 지금 ADHD 증상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만을 ADHD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도 그러세요. 딴 병원에서 분명히 뭐 검사 다 해서 ADHD라고 하셨는데 왜 선생님은 ADHD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거는 그 증상이 ADHD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료가. 제가 ADHD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ADHD 치료제를 써서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경우만 ADH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증상은 똑같이 ADHD지만 ADHD 치료제가 오히려 효과는 별로 없고 나한테 방해만 되는, 부작용만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증상이 산만해지는 이런 것들을 ADHD라고 불러서 그거를 똑같은 치료 과정으로 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으시지만 이제 정말 전통적인 개념의 ADHD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치료가 기존의 ADHD 치료로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향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도 많고 오해 여지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ADHD 치료제로 흔히 알고 있는 그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 뭐 컨서타, 메리키넨 이런 약들이 이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최근 나온 조사에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오진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진이. 실제로는 전통적인 개념의 ADHD가 아닌데 이제 ADHD로 진단받고 그 약을 복용한 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반응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ADHD 치료제를 써도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한 이런 ADHD가 있다는 말은 그분은 전통적인 그런 개념의 ADHD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오셨던 분도 지금 ADHD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계속 약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은 정통적인 개념의 ADHD가 아니다. 당신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하셔야 집중력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 결과도 보고 그래서 이제 혼동스러우신 거죠. 내가 먼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뇌파 보고 말씀하신 제 말을 들어야 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선생님이 이거 아직 약이 용량이 적으니까 조금씩 용량을 더 올려보면 증상이 개선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뇌파 패턴이면은 약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부작용이 더 심해지실 거고 더 불안해지실 거고 더 피곤해서 정말 약효가 있는 시간 반짝 하는 시간 이외에는 오히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무기력하고 이런 게 약을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더 심해지실 거고, 만약에 그렇게 올려서 약이 30ml, 40ml, 50ml, 60ml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나중에는 정말 약을 끊는 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약을 끊으면 정말 아무런 일처리를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약을 올리는 거를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믿고 제 치료를 따라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라 먼저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뭐 정말 이재원 원장님 말처럼 좀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아, 이쪽 방향이 나는 아닌 것 같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또 이제 뭐 다른 어떤 치료 방향을 나중에 또 찾으실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지금은 이 ADHD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왜 배가 아픈 것처럼 무조건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무조건 다 ADHD라고 하는 진단이 붙는 게 이게 사실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 진단 시스템 자체가 약간은 구시대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져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집중력의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에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계시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꼭 뇌파 측정을 해서 내가 정말 전통적인 개념의 ADHD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치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시는 게 좀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